나오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 상사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나의 주장을 꺾으려 한다라는 그런 배경상에서의 행동을 묻는 패턴, 또는 상사가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하거나 지침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거나 이런 상사가 있을 때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런 유형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서는 무조건 나는 하기가 힘든 상황이 주어질 거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또 어떻게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 나갈 것이냐. 그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설득. 상사, 선임을 어떤 식으로 설득할 것이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무조건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하게 되면 이유가 필요한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가서 못하겠다고 한다든지 내가 더 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중요한 건 무조건 여기에서도 근거가 필요하다. 근거. 그래서 상사와 만났을 때 빨리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라고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동료. 분명히 나랑 맞지 않는 동료와 어떻게 일을 할 때 대처를 할 거냐. 본인은 하기 싫다고 해서 너가 다 해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동료로 출발했지만 업무 능력이 차이가 나다 보니 업무량이 막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도 있을 거기 때문에 동료와 갈등 상황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동료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이 많이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당연히 대부분 다 열심히 할 거다, 내가 더 뭔가를 할 거다 이렇게 가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묻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어떤 가치관을 나는 제시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알고 답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과 내가 협력이라는 걸 해야 된다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많이 생각하고 대비를 해놔야 이런 내가 싫어하는 유형의 동료와 일을 했을 때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2분 동안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원인은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은데 무리한 요구, 아니면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요구, 이런 너무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나는 대처할 거냐에 대한 개념이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민원은 상사나 동료와 같이 엮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사가 지시를 한 업무와 민원인이 요구를 하는 요청사항이 겹쳤을 때 어떤 식으로 시간도 없는데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봅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 협력업체가 많이 나옵니다.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와 일을 했을 때 저 협력업체가 말을 듣지 않는다, 또는 본인이 고집스럽게 해달라고 한다, 뭐 이런 형태 어떻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조직에 피해를 안 줄 거냐,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상호면접. 그래서 크게 따지면 이렇게 상사 선임 파트가 있고, 동료 파트가 있고, 민원인 파트가 있고, 협력업체 파트가 있다. 근데 각각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크로스로 이런 혼합 형태로도 나온다. 뭔가 협력업체와 상사, 민원인과 동료, 상사와 민원인, 이런 형태로 혼합형으로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많이 연습을 하도록 상황백제라고 해서 우리 상황백서에도 담아뒀으니까 보고 많이 연습을 하면은 분명히 좋은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